안녕하십니까. 금일 피스페어 2018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신한은행에서 CISO 및 CPO를 맡고 있는 서호완 상무입니다. 신한은행 그 정보보호 사례 발표는 첫 번째 EU GDPR과 미국 사이버 보안 규정 시행 관련 그 글로벌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대응 현황과 두 번째 당행에서 정보보호 법규 준수 점검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는 뭐가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행 정보보호 사례 발표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글로벌 법인 및 지점은 현재 20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이중 GDPR 적용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신한법인과 런던 지점입니다. 거래 고객 유형은 EU 내의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금융회사, 정부, 그리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및 임직원입니다. 시스템의 위치는 유럽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유럽 현지에 위치해 있고, 런던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 모행 전산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EU GDPR 시행과 관련해서 유럽 신한법인, 런던 지점, 한국 모행 정보보호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약 1년 동안 공동으로 준비해 왔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DPR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규정을 제정하였고, 개인정보 사용 현황 관리 기록을 위한 GDPR 레지스터 작성,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EU 내 위수탁업체 및 한국 모행과 데이터 사용 준수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GDPR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서식을 전부 마련하였고, 글로벌 시스템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지 데이터 보호 관리자 및 조직을 신설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였고, GDPR 시행 이후에도 현지 직원 및 현지 위수탁업체 그리고 한국의 국내 직원을 대상으로 GDPR 준수 교육과 GDPR 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사이버 보안 규정 대응 현황입니다. 저희 신한은행의 뉴욕 사이버 보안 규정 대상은 신한아메리카 법인과 뉴욕 지점입니다. 거래 고객의 유형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고, 시스템의 위치는 신한아메리카 법인의 경우에는 뉴욕 현지에 위치해 있고, 뉴욕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 모행 전산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죄송합니다. 사이버 보안 규정은 뉴욕 금융감독청의 가이드에 따라서 2017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은행의 경우 2단계까지 완료를 하였고 3, 4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히 뉴욕 사이버 보안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경영진이 준수 확인서에 서명해서 연 1회 뉴욕 금융감독청에 제출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 등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규정 단계별 이행 사항을 뉴욕 금융감독청에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당행의 정보보호 법규 준수 점검 체계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은행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지주사 점검반을 통하여 제3자에 의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그룹사 CISO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신한금융그룹사 전체가 정보보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한금융그룹사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보호 통제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정보보호 레그테크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행도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보호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그렇듯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당행 역시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고객 정보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고, 당행은 2016년 15회 KICT 정보보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행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외부 반출 관리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 외부 반출 관리 시스템은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고객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 비밀번호 및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가지고 반출함으로써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징후 탐지 시스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 정보 유출 사고의 80%는 내부자 소행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내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의 정보 유출 이상 징후 탐지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 징후 탐지 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여 시나리오 탐지 방식으로 현재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머신러닝 AI 기술을 적용해서 학습에 의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메일 보안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APT 공격을 탐지 차단하는 EFDS 보안 체계를 구축해서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메일 해킹 시사점을 살펴보면 미흡한 망분리, 노출된 메일 환경, 그 모니터링 부재에 의해서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행은 망분리를 통해서 악성 코드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메일 반입 시 다양한 보안 체계가 적용되어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로그를 빅데이터에 적재하고 악성 메일을 탐지해서 사전에 그 악성 메일에 대해서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신한금융그룹사 간 공유를 통해서 보안 위협을 사전에 확산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한은행 정보보호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피스페어 2018 행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아침부터 참석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행사를 통해서 ABC다라고 적혀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GDPR 등의 그 신기술 관련과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미래기술 및 트렌드를 공유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비롯해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소호환 CI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인터파크 윤혜정 CPO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정보보안 실장 윤혜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보보호인들의 큰 축제인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강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관리 정책을 세우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세부 내용은 뒷장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인터파크의 캐릭터 IN입니다. 먼저 월간 보안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는 그 해에 월별 중점 정보보호 업무를 계획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월간 보안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보안의 날 시행 목적은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 속의 정보보호 추구이고요. 그 시행 절차는 먼저 월간 보안의 날에 맞춰서 공지하고 월별 정보보호 중점 추진 사항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분석 및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2018년 세부 추진 계획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데요. 3월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기관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관리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6월에는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2018년도 보안 점검의 날에 대해서 운영 결산하고 2019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홍보물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물로 인한 효과이고요. 그래서 임직원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위치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안 퀴즈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로비나 카페테리아에 설치한 입간판이 있고요. 출력장치 주변에 부착한 보안 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베젤에 부착한 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 조직에서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에서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같은 무게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문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고 있고요. 정보보안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사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업부문에서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산 권한 행사로 인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외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메일, 외부 메신저,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외부 제휴 등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사업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 사용이 완료된 다음에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예외에 대해서는 리셋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테스트 DB에 있어서 운영과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작업 요청, 작업 수행, 이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DB 데이터가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 협조전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단계에서 운영 DB에서 개인정보 마스킹을 처리한 게이트웨이 DB를 생성을 하고요. 개발 테스트 DB에서는 리드온리 모드로 읽어서 동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여부에 대해서 개발 테스트 DB에서 스캐닝을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 결과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원이 긴급 상황에서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인증 절차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하면 저희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걸고요. 헬프데스크에서는 직원 여부를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된 직원의 핸드폰으로 SSL-VPN 계정과 비번을 문자로 회신합니다. 이 회신을 받은 직원은 SSL-VPN하고 VDI PC 접근 제어 시스템을 거쳐서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고요.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OP가 SSL-VPN 계정을 삭제합니다. 외주 직원의 경우도 내부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의 외주 직원의 경우에 방화벽을 열거나 해서 직접 접속하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내부 직원과 비슷하게 좀 개선을 했는데 사전에 이 외주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헬프데스크에 외주 직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요. 그 헬프데스크에 공유된 직원만 이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OP가 이 경우에도 SSL-VPN 계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정보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별로 각각 사용자 관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통합 LDAP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정보 상태에 대해서는 인사 DB와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통합 LDAP 시스템에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된 다음에는 LDAP 시스템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서는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그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는 제3자이고 원래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조직이나 규모 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 판매자 시스템에서 그 판매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방통위, 온라인 쇼핑협회 그리고 OPA와 함께 개인정보 그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고 판매자들의 개인정보 책임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 계획들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인 파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저희가 지하 창고에서 직원들이 직접 디스크 천공 작업을 했습니다. 이 천공 작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좀 수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문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문 업체에서 방문해서 파기 작업을 하고 저희는 그 파기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파기에 그 소요되는 인력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 업체에서 좀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도가 높아서 혹시 이용하기를 원하시면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사실 저희와 같이 그 일반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전통적인 정보보호 업무도 잘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랜섬웨어나 비트코인과 같은 관련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신종의 공격들에 대해서도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이슈들이라든지 기술들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 자체는 종합예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합예술의 길은 멀고도 좀 험난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러한 저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저희와 유사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앞으로 좋은 솔루션들을 잘 찾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파크 개인정보 강화 사례를 공유해 주신 윤혜정 시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백병원 동계련 의료정보실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의료정보실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료정보실장 동계련입니다. ISMS 실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심사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의료기관은 작년 최초로 인정 심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병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ISMS 인정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정 제도와 기대 효과 그리고 법적 근거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SMS 인정 기준은 정보보호 관리 과정과 정보보호 대책 두 가지 분야에서 총 104개의 인정 항목으로 심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 심사 후에 인정 혜택입니다. 최초 심사를 받게 되면 인정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동안에는 연 1회씩 2번의 4호 심사와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의료기관이 그 전국의 43개 종합 상급 병원들이 인정 심사를 받아야 됐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작년에 2017년 6월에 최초 심사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2016년 10월부터 12주 동안의 컨설팅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정적 자료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6월에 5일 동안에 7분이 오셔갖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결함을 15개를 받았거든요. 그 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결함 사항을 처리를 했었고 10월에 인정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18년 6월에 저희들이 이제 1차 4호 심사 인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8주를 예정하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최초 심사를 하면서 컨설팅 결과 결함 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사실 EOS 장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제 정책이라는 걸 없었고요. 그리고 뭐 개발 테스트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분리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안 되어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을 딱 받았을 때 ISMS를 주관하는 의료정보실장으로서는 과연 우리 병원이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과 함께 운영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결함을 조치해가고 취약점을 점검해가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덩그러니 이렇게 혼자 집을 짓고 있었다면 조금씩 울타리도 치고 현관도 만들고 창문을 단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저희 병원의 정보 보안에 대해서 문단속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준비도 나름대로 저희 식구들하고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자 당찬 마음으로 심사 1일차에 들어갔는데 첫날 너무 비참했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유가 뭐 컨설팅을 잘못 받았다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병원에서 정보 보안에 있어서 너무 몰랐다. 너무나 미약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자. 즉 제가 수업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접근했는데요. 정말 수업을 받는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 식구들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즉 병원 보안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인정서를 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병원의 보안 수준과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5일간의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취약점 이런 부분 하나씩 메꾸다 보니까 5일간의 심사 기간이 저 자신이나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힘들고 그런 시간은 아니었고요. 뭔가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서 옆에 심사위원들이나 보호자가 있어서 저희 병원을 강화시키는 보안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시간이 참 보람된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직원들의 보안 의식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료정보실 직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련되는 인적 범위에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경영지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또 보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원장님이나 뭐 보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심사 총평에서는 경영진들의 보안 의식에 대한 마인드를 모범 사례로서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의 날로 지정해서 각 부서마다 정보보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기본적인 보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정보실의 위상 변화입니다. 사실 의료정보실 이르면 그동안에 협조부서라서 다른 병원의 기타 뭐 인정심사를 한다든지 뭐 조사가 나오면 데이터를 뽑아주는 어떤 스포트 하는 그런 부서였는데요. ISMS를 주 부서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료정보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보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동안에 의료정보실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엄지에서 해왔다며 ISMS로 인해서 양지로 나온 부서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경영진의 투자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EOS 서버라든지 보안 솔루션 같은 부분이 너무나 미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꾸준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인력까지도 충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준비하면서 좋은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의료기관에서는 그 ISMS 최초 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 결함소 그 사항을 받았을 때 다른 병원은 어떻게 알고 있나? 사실 병원에서는 그 인정 기준을 병원에 접목시키려니까 많은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의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었고요. 최초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컨설팅 업체들이 지역점 부품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컨설팅 업체들이 기사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들이 다 서울에 수도권에 분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문 업체에 컨설팅 의뢰를 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니까 안 오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도 할 데가 많은데 부산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컨설팅 비용이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 미팅을 하다 보니까 최초로 의료기관을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지 심지어 용어까지도 좀 생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최초 심사를 할 때는 한 일주일 가량 소통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심사위원님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7분이 오셨는데 의료기관을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셨고 심사팀장님 한 분 계셨네요. 사실은 다른 심사위원들은 의료기관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약간 이렇게 설명 가이드 해주시는 부분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분야별로 다양한 심사위원들 인력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정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의료기관과는 무관한 인정 혜택이 아닌가. 저희 병원에서 인정 혜택을 받았지만 그 인정 혜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다양한 인정 혜택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인재백병원의 정보 보안 사례를 공유해 주신 동기련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쟁쟁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서우환 CISO님, 인터파크 윤혜정 CPO님, 부산백병원 동계련 의료정보실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보안뉴스 시큐리티월드 권준 편집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전부터 많은 분들 오셔서 GDPR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각 분야 여러분들 다 사실 다 연관이 돼 있는 뭐 은행,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개인정보 뭐 GDPR 준비 인증,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또 이렇게 부족한 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좀 감동스러웠고요. 하여튼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을 좀 드리고요.
뭐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 그러면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 계속 이슈가 이게 유럽 개인정보보호 뭔데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지? GDPR이 뭔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상형 파트너님도 얘기하신 게 그럼 우리 기업은 진짜 GDPR에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신한은행은 뭐 어차피 유럽 법인이 있어서 그런 인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인식하시게 되고 우리한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난 뒤에 뭐 어떤 것부터 좀 준비를 처음에 하시게 되신 건지 잠깐 그 과정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신한은행 서우환입니다. 그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현재 이제 실시가 됐죠. GDPR 관련해서 처음 저희가 접한 게 물론 뭐 문서상으로는 뭐 한 2년 전에 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 준비하고 그 시작한 게 한 1년 전입니다. 그 1년 전에 아까 말했듯이 그 유럽 신한 법인하고 그 다음에 런던 지점, 그 다음에 저희 그 정보보호본부 모행에 이 세 개 부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보보호본부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은 초기에 이 GDPR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 내용 자체를 그 파악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 자체에서 또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현재 모행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데이터를 모행해서 가져왔을 때 어떤 식의 어떤 절차가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모르는 분도 있겠구나. 하여간 그 글로벌에 있는 그 한국계 그 법인 및 지점은 현지 직원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모행에서 파견을 뭐 1년 이렇게 나가서 거의 현지 노펌과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국내에 그런 부분에 있는 수준에서 틀린 점이 뭔지 갭 분석을 시작했고, 그 틀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EY 그 한영의 그 이 파트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서화 작업을 갭 분석해서 리스트를 발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 작업을 실시했고 일부는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GDPR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터파크는 또 인터넷 기업이고 온라인 쇼핑몰이고 그래서 개인정보도 또 많이 처리하고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연관이 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또 인터넷 서비스를 또 하는 게 아니라서 또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요. 네, 어떻게 인터파크 쪽은 어떤 식으로 조금 뭐 그 사항을 접하고 대응을 좀 하신 건지 네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EU에 저희가 뭐 사무소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아닌데,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이 GDPR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는 EU 향해 그런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제 스터디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티켓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한 아이돌에 대해서 뭐 어느 해외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느 쪽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저희가 스포츠 관련해서도 그 글로벌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티켓팅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뭐 스포츠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DPR이 우선 당장 그 인터파크 메인 서비스에서 이유양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고민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티켓 판매 많이 하시고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이 막 글로벌 사실 아이돌로 해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유럽인들이 신청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또 많이 쓰실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의 민감 정보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외국인 정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또 부산에 뭐 아니면 병원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 분들, 유럽인들 또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또 오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사실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 네. 솔직히 그 저희들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그 GDPR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GDPR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금방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웃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국가의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실제적으로 GDPR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민감정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GDPR에 쓰는 규제가 저희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약간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저 GDPR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의라든지 아니면 유출 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더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런 보호 대책에 있어서는 좀 더 의료기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게 직접적 영향을 받던 안 받던 이번 기회가 사실 우리 각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관리라든가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특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도 AI 기반으로 지금 막 검사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도 도입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저희도 사실 미래로 하면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잡았는데 특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또 은행권 중에서 되게 여러 가지 보안 쪽으로는 제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특히 그 AI 기반의 어떤 위협 탐지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위협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한 CIS님께서 많이 신경을 또 쓰시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또 이런 기업들한테 미리 좀 고민하신 입장에서 잠깐 좀 그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글쎄 아까 저희 프리젠테이션에서 저희의 개인 고객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형 FDS 시나리오형 탐지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해서 시나리오형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AI 학습 개념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시도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은행 금융사들이 챗봇이라든가 AI를 이용한 어떤 챗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정말 학습에 의한 AI 개념의 챗봇을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답변에 대한 어떤 부정확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 부분 때문에 더욱 저희 쪽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 승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뭐 답변이 잘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챗봇이라든가 AI를 진정하게 학습을 통한 AI식의 어떤 챗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 적용을 갖다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계속 좋은 사례들, 많이 강화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직원들 아무래도 직원들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을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강화 사례들 여러 가지 뭐 캠페인들을 하셨는데 CPO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직원들한테 가장 좀 효과가 있었던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있었으면 한번 그런 사례나 팁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시장님께서. 정보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안을 하는 그 조직에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운영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그 절대 다수의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제고를 해서 그 정보보호 그 정책에 따라서 잘 같이 행동하도록 할 거냐 이게 좀 제일 어려움도 많고 실제로 그만큼 시간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원들이 좀 쉽게 좀 볼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이제 인쇄물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출력 장치 주변에 개인정보가 있는 그 인쇄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파쇄해야 된다. 라던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관련 홍보물들을 좀 만드는데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파기하시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나 캠페인을 통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어차피 설명을 하기보다는 캠페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체험형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이제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또 좀 효과를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병원의 동 실장님. 아무래도 이번에 그 ISMS 준비하면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막 직접적으로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보호 페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쪽 특히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는 사실 민감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될까 어떤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추진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또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그 환자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종별로 뭐 업무 기록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에 대해서 직종별로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같은 간호사를 하더라도 간호사가 쓰는 화면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별로 화면의 접근 권한에 제한을 뒀었고요. 그리고 혹시 공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유한다든지 그래서 뭐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아이디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 직원이 더 다른 아이디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환자에 대한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중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PC에서 아이디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PC에서는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화면 저희들 이제 개인정보 화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대해서 실제적으로 화면 아까 말씀드린 접근권을 하고 있지만 그 USB 보안 이동 매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부수상
한해서 부서장 감독하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료정보실에 보안 등록된 USB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나니 그거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뭐 많은 활동 해주시고 계시고요. 처음 막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나름 하시면서 되게 보람된 일도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창강역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한은행의 또 고객이시기도 하고 인터파크의 고객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병원의 이제 고객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예상 뭐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한 가지씩 답변을 좀 주신다면 정말 그 신한은행의 고객으로서 개인정보 스스로 좀 지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인터넷 또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당부하고 싶은 은행에 아니면 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병원에 개인정보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한번 뭐 간단하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듣고 그다음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분들께 당부한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저희는 그 고객을 진심으로 그 서비스를 갖다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보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업무가 발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어쨌거나 뭐 저희한테 잘 해주시고 있고 반대로 저희 신한은행에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안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혜정 CPO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정보 보호를 많이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 패스워드 관리 이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패스워드 규칙에 대해서 많이 해서 이제 그 복잡한 패스워드 규칙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 고객들이 어느 사이트나 이용하는 그런 공통된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느 한쪽이 좀 취약한 사이트가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 고객 인증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방식들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포털 사이트 이용할 때 그 로그인하고 계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당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네, 우리 동 실장님, 마지막으로. 예, 저는 저희 병원에서 민원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는 민감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위해서 사본 발급 아시죠? 진료 기록에 대한 사본 발급을 하러 오실 때 실제적으로 환자 본인이 오시는 경우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는 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이시고요. 만약에 제3자가 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서류는 꼭 지참해서 오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할 때 저희들이 사원 발급을 안 해드리면 민원을 막 제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는 내 스스로부터 제공할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스스로가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뭐 몇 번 병원을 다녀봤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떼어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본 같은 거라든가 다른 병원에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건 가급적 이제 본인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몸이 불편해서 보호자를 시킬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주민등록 그 증을 가지고 가야 되죠. 위임장하고 같이. 네, 그리고 위임장하고 그걸 꼭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막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일반인들도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정말 강연에 그다음에 또 저희 또 질문에 네 정말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서우한 우리 신한은행 CISO님, 그다음에 우리 윤혜정 실장 인터파크의 윤혜정 CPO님, 그다음에 우리 부산 백병원의 동계련 의료정보실장님 다시 한번 너무나 큰 박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